안녕하신지요? GMO 표시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이재명 지사가 요새 들고 나온 이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 이것을 표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껏 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정부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2010년도 충청남도부터 시작됐다 그러는데요. 이 GMO 가공식품과 사료가 국내 공급이 됐을 때가 이명박 집권 때입니다. 세계 곡물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던 카길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오픈시킨 것이죠. 이 기사는 2013년도 기사입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GMO 식품을 알고 선택할 권리,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유럽연합 EU에서는 GMO가 원료로 사용된 경우 그 잔류 여부에 관계없이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 2013년에는 그랬습니다.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 유럽은 이 GMO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지사가 non-GMO를 선택할 권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non-GMO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백신을 거부할 권리, 소비자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통계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이상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스웨덴, 즉 그 코땡땡에 대해서 자유롭게 죄송합니다. 자유롭게 그 상행위를 할 수 있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렇게 내버려둔 정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2020년도에는 11월 달까지라고 그러는데 이 사망률 통계를 본 겁니다. 그런데 사망자 수가 이렇게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신기한 일이지 않나요? 2019년과 2020년 그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상한 자료입니다. 즉, 현재 그 마스크를 써라, 백신을 맞아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가 과연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 나치 시절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때도 이런 특별한 패스보드를 발급하고 경찰이 굉장히 일반 시민들을 검열하고 그랬던 때입니다. 그랬을 때 한 말이 이건 모두 당신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필라델피아의 가톨릭 사제 한 분이 그 백신, 코땡땡 백신에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임상시험에. 그 다음에 사망한 뉴스가 있습니다. 12월 4일자 뉴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가톨릭 사제들이 좋은 일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행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사제에 의존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오늘자 뉴스인데 말이죠.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들 4천여 명이 검찰개혁을 지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분들이 옳은 일을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니죠. 정치적인 행동을 그동안에 쭉 봤을 때. 왜냐하면 검찰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검찰을 감쌌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한겨레 20일에 나온 건데요. 검찰의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랍다. 그만큼 유능했다. 하지만 너무한다 싶은 때도 있긴 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검찰이 한편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메모에는 검찰을 지켜주자 그리고 바로 세우자 라는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검찰이라는 존재가 미우나 고우나 한 참여정부의 기관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재 나타나는 그 지나치게 심한 그 갈등 관계는 문재인 정부가 덮고 가려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론이 지금 굉장히 40개국 중에 40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영국 기자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한국 언론은 형편없다. 어떤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이분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사실에 기반한 기사를 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 미디어는 그 정도를 넘어섰다. 이것은 일반 시민과 독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라는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외국 언론사나 기자들이 볼 때 한국 언론은 완전히 썩었다.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뉴스가 있어요. 가덕도 땅 부자인 오고돈 일가 1130억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서고 그 땅값이 계속 지금 올라갈 텐데 이제 이 경우는 누구한테 이득일까요? 그래서 현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지나치게 돈과 연관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산하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부동산을 오히려 그 가격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정의를 얘기할 수도 없고 오히려 비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력이 힘이 약해지는 공수처가 만약에 마련된다는 경우에 그것은 검찰을 조사할지언정 현 정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들은 조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좋은 것입니까?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재인 정부 3년 6개월과 박근혜 정부 3년 9개월을 비교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청문 보고서 없이 인사 강행을 한 사람 숫자가 23명, 박근혜 때는 10명.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큰 문제인데요. 이것은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그 분양이 안 돼서 걱정을 하던 데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랑 마찬가지로 정말 지나치게 부동산 가격이 뛴 거죠. 그리고 예타 면제 사업 규모를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는 88조, 거의 90조죠. 박근혜 때는 23조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박근혜 때보다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라고 할 수 도저히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비리가 많기 때문에 검찰력이 이제 두려운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검찰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이제 부정선거가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어떤 스쿨버스 안에 거기 이걸 뭐라 그럴까요? 투표하는 기계로 가득 찬 그런 스쿨버스가 애리조나에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놀랍지 않아요? 이제껏 나온 자료들을 보면 완전한 부정선거인데 어떻게 이것을 묵살하고 가자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참 이상한 일이고요. 요새 그 다른 나라들에서 이상하게도 투표 결과가 민주당, 사회민주당 이런 쪽이 이긴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부정선거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말이죠.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핀란드와 덴마크라면 유럽의 그 북쪽에 있는 작은 나라들인데 행복지수를 조사를 한 결과 미국보다 훨씬 행복지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았더니 지금 GDP 대비해서는 이 두 나라가 굉장히 적어요. 거의 한국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지수를 말할 때는 GDP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건강지수 또 자유로운 지수가 중요하다 그럽니다. 이 세 번째를 보세요. 자기가 생활하면서 선택할 권리에 대한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복지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중요합니다. 부패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핀란드 같은 나라는 지금 30대 후반인 여성이 총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패 지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살자의 경우도 이 두 나라는 미국보다 더 적어지고 있어요. 미국 지수가 지금 올라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행복한 두 나라에서는 자살자가 적어지고 있고 이 동영상을 제가 링크해서 두겠지만 거기 한국인들의 자살자가 너무 많이 늘었다라는 멘트도 나오더군요. 참 놀랍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그런 지수라는 것이죠. 이 두 나라는 물론 그 세금의 그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미국이 6%다 그러면 이 두 나라는 거의 20% 정도대라고 그럽니다. 평균 잡아서 그랬겠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왜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한다는 것, 사회복지가 잘 돼 있다는 것, 그리고 부패가
적다는 것입니다.